동의보감 오디오북 2화. 밤을 잊은 그대에게 걱정의 끈을 놓고 잠의 바다로 쏘본다면. 안녕하십니까? 지난밤 당신의 잠자리는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모두 잠든 깊은 밤 홀로 깨어 뒤척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정신은 유리알처럼 맑아져서 감은 눈꺼풀 뒤로 온갖 생각들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고통스러운 밤. 시계 초침 소리는 천둥처럼 크게 들리고 창밖이 희부옇게 밝아올수록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는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의보감의 첫 번째 지혜인 소노다소, 즉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낮 동안 우리를 태우는 불길을 잡는 법이었죠.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해가 진 뒤 우리를 찾아오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을 고통. 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괴물과 그 괴물이 가져온 불면이라는 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0년 전 의성허준 선생은 수많은 병자를 돌보며 깨달았습니다. 낮에 몸을 혹사해서 생긴 병보다 밤에 마음을 쉬지 못해서 생긴 병이 더 깊고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동의보감이라는 오래된 지혜의 등불을 켜고 당신의 잠 못 드는 밤 속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잠을 되찾고 무너진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두 번째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쏘본다면. 걱정은 줄이고 잠은 충분히 자라.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때문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카드값이나 자녀의 성적표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서운하게 했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걱정 혹은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이 경계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한 고민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의 폭주입니다. 허준 선생은 이것을 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괴로울 번. 불과 머리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머릿속에 불이 난 상태가 바로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며 생각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몸은 멈추고 오직 뇌만이 홀로 깨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뇌는 생각의 회전목마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김 부장이 나를 볼 때 표정이 안 좋았어. 내가 실수한 건가? 이번 달 대출 이자가 오르면 생활비는 어떻게 줄이지? 아이가 요즘 방문을 닫고 대화를 안 하려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내 노후는 안전할까?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하나의 작은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순식간에 거대한 불안의 덩어리가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재앙을 미리 당겨와서 시뮬레이션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되감기하며 자책합니다. 동의보감은 이 상태를 어떻게 분석할까요? 번다즉상심비, 걱정과 생각이 많으면 심장과 비소화기를 상하게 한다. 동양의학에서 심장은 단순한 펌프가 아니라 정신과 의식을 주관하는 군주의 장기입니다. 비위는 음식물을 소화시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끊임없는 걱정은 심장의 기운을 소모시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심장이 불안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며 깊은 숨을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과도한 생각은 기운을 뭉치게 하여 비위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신경 쓸 일이 많을 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소화기를 공격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밤새도록 걱정하는 것은 당신의 심장을 지치게 하고 위장을 망가뜨리는 자의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머릿속에 불이 꺼지지 않으니 몸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당연히 잠은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은 죽어서 실컷 자면 된다거나 잠을 줄여야 성공한다는 말을 훈장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잠을 많이 자는 것은 게으름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동의보감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허준 선생에게 잠은 밥보다 보약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 것은 하루 동안 소모된 전기를 회복하고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신성한 의식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붉은색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때 우리는 충전기에 코드를 꽂습니다. 수면이 바로 우리 몸의 충전 시간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숙면에 빠지면 우리 몸속에서는 놀라운 치유의 마법이 펼쳐집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되고 뇌 속에 쌓인 노폐물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치매 유발 물질이 씻겨 내려갑니다. 면역 세포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과열되었던 뇌가 식으면서 감정이 정화되고 복잡했던 기억들이 정리되어 다음 날을 살아갈 새로운 정신적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얕은 잠만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전이 덜 된 상태로 또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합니다.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업무에 실수가 잦아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어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폭발합니다. 만성적인 불면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고혈압, 당뇨, 비만, 우울증, 심지어 치매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정설입니다. 동의보감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단언했습니다. 잘 자는 것이 그 어떤 보약보다 낫다. 아무리 비싼 산삼, 녹용을 먹어도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그 약효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반대로 거친 음식을 먹더라도 매일 밤 꿀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건강 비결인 것입니다. 다면, 즉 잠을 충분히 자라는 가르침은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쉬어도 괜찮다. 너 자신을 돌볼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해주는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잠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생각이 멈추질 않는데 어떡합니까?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걱정은 안 해야지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할수록 더 강박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생각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동의보감의 지혜를 빌려 이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생각들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술은 걱정의 외주화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걱정은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아서 점점 더 부풀려지고 공포스럽게 변합니다. 이 유령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조용한 곳에 앉아 걱정 노트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생각들을 글로 적어 내려가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 유치한 것,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것까지 모두 쏟아내십시오. 내일 회의 때 말실수할까봐 두렵다.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든 것 같아 걱정이다.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불안하다. 글로 적힌 걱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요. 대부분은 내일 혹은 먼 미래의 일이거나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들입니다. 기록이 끝났다면 노트를 덮으며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오늘의 걱정은 여기까지. 나는 이 문제들을 노트에 맡겨두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꺼내어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지금은 내 몸이 쉴 시간이다. 이것은 뇌에게 보내는 휴전 선언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몸으로 돌아오기입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의식이 머리 미래와 과거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의식을 모면제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동의보감은 잠자리에 들기 전 족탕, 족욕을 권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머리로 쏠렸던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수승화강 몸이 이완됩니다. 자리에 누워서는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를 속으로 대내며 배가 오르내리는 감각에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생각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파도와 싸우려 하지 말고 그저 호흡이라는 닻을 내리고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잠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빨리 자야 한다는 강박 그 자체입니다. 지금 못 자면 내일 망칠 텐데 하는 걱정이 오히려 뇌를 각성시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누워있지 마십시오. 차라리 일어나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지루한 책을 읽으십시오. 오늘 좀 못 자도 괜찮아. 내 몸은 알아서 필요한 만큼 휴식을 취할 거야 라는 느긋한 마음가짐이 역설적으로 잠을 불러옵니다. 동의보감의 양생은 애쓰지 않는 자연스러움 속에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숙면을 위한 환경과 습관, 즉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동의보감은 잠자는 자세부터 마음가짐까지 세세하게 일러줍니다. 첫째, 침실을 잠의 성소로 만드십시오.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일을 하거나 TV를 보는 습관은 뇌에게 침대는 활동하는 곳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빛과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고 온도와 습도를 쾌적하게 맞추십시오. 특히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주범이므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고침 단명을 기억하십시오. 베개가 높으면 명이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 경추를 압박하여 기혈순환을 방해하고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 높이에 맞는 적당한 베개를 선택하여 머리와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은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약간 구부린 자세, 즉 태아 자세를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로 추천합니다. 이 자세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반듯하게 누워 잘 때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을 압박하여 악몽을 꾸거나 가위 눌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낮 동안 햇빛 샤워를 하십시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에 의해 조절됩니다. 낮에 충분한 햇빛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왕성해져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20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며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유발하여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단, 잠들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뇌를 각성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필로그 밤의 평화, 낮의 지혜.
오늘 밤 당신의 침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이 당신의 눈을 자극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일의 할 일 목록이 당신의 베갯머리를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나요? 동의보감 오디오북 두 번째 시간. 우리는 소본다면 걱정은 줄이고 잠은 충분히 자라는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밤새워 걱정하는 일들의 90%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오늘의 나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밤부터는 당신의 침실을 그 어떤 걱정도 침범할 수 없는 성소로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고생한 당신의 몸과 마음에게 진정한 휴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수고했다. 다 괜찮다. 이제 그만 쉬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동의보감이 전하는 가장 깊은 치유의 세계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깊고 평온한 잠의 바다에서 편안히 유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을 채우는 근본, 음식에 대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식다작 적게 먹고 많이 씹어라.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생명의 신비로운 역설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레이션의 김민준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